여러분, 요즘 기업가들의 이야기는요, 한국서 어떻게 기업해? 나 해외로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방기업법 3개 통과가 됐잖아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금융그룹 감독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니까요, 기업인들은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대기업은 어찌어찌 버텨내겠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앞으로 더 버텨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모기업의 지분 0.01%에서 이게 0.5%로 높여지긴 했어요. 0.5%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회사에 대해서 그거 왜 하냐 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게 다중대표 소송제예요. 쉽게 말하면 자회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자회사가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막기도. 여기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 같은 경우는 말하면 잔소리죠. 주주자본주의를 주주민주주의 자체, 이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거든요. 이거. 내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밖에 의결권 선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감사 선임을 할 때 나는 지분이 50%를 갖고 있는데 3%밖에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감사를 선임해서 기업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주주민주주의가 된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시장경제가 된다면 지분이 큰 사람이 그만큼 의결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아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 이사회 멤버에 적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축구 경기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저쪽은 11명인데 나는 7명 갖고 싸우래. 왜? 이 속에는 이미 나머지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빼내 쓰는 거니까요. 감사가 적이거든요. 감사가. 게다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전속 고발권은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징금은 2배로 상향 조정했어요. 과징금을. 야, 참 세금이 없으니까 조질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금융그룹 복합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민간의 금융그룹도 정부가 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생명 감독하겠다, 삼성화재 감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독을 하는데 감독이라는 게 이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정부가 규제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한테다가 야, 너 삼성전자의 지분 8.51%나 갖고 있는데 그거 왜 갖고 있어? 팔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지분 그거 살지 못하거든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이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 한국에서 기업을 하느냐? 아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특별담화에서 뭐라고 했어요? 리쇼링.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을 유턴시키겠다. 국내 공장을 유턴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을 도와주는 건가요? 저는 기업을 도와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건지. 절대로 리쇼링 안 해요. 왜냐고요? 이게 방기업법이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최고로 충격적인 게 여기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망사고 발생을 하면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는 그리고 기업도 처벌해버립니다. 구속시켜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 기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처벌받는다는데? 처벌. 게다가 이게 노사관계법도 지금 개정을 했는데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해고자도. 게다가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하면 사업장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야, 이게 말이 돼요? 기업에서 해고가 됐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고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노조에 가입해서 다시 회사 들어가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 그거 참 웃기는 법안 아니에요? 게다가 사업장 있잖아.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점거해서. 이런데 누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다시 기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해외 공장 국내 복귀시켜라. 아니, 죽어도 싫어. 94.4%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94.4%가.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200개를 조사를 했더니 리쇼링, 한국에 왜 와? 92%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너무 높잖아.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노동 환경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왜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노조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파업에서 실제로 생산의 어떤 손실 일수가 엄청난데 1년에 우리가 41.8일이래요. 일본이 0.21이고 일본에 대비하면 파업 때문에 생산 손실 일수가 209배나 많은데 왜 들어가 내가? 오히려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중소기업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겠다. 도대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서 하지 말라는 거냐? 못 버틴다. 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잖아요.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여러분, 주 52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시키잖아. 그러면 구속시켜요. 범법자 돼요. 벌금 내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리쇼링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참 웃기는 정책을 참 많이 쓰는데요. 해외 기업에 해외 공장에 투자할 것을 국내 공장에 투자하면 이것도 리쇼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리쇼링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그거야말로 이연령 비연령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내 기업에 공장 짓고 있는 데다가 얘들 해외 기업에 투자할 건데 국내 기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꼼수가 판을 쳐 정부라는 게 참 그런 걸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속이. 정부는요. 전 진실만 말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부가 꼼수를 쓰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는 겁니까? 정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했으면 잘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정부의 본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20년 30년 하면서요. 당연히 정부는 진실만 말할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요. 워낙 꼼수가 많고 통계 착시나 그 다음에 화려한 미사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저는 정부를 솔직히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꼼수가 천지고 미사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